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164페이지입니다. 16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취득시효라는 걸 했습니다. 취득시효. 취득하는 거죠. 취득. 자, 뭔가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 취득을 할 때 계약을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시효로 취득한다는 거죠. 시간 효과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취득시효는요. 점유 취득시효였습니다. 요거 20년 점유하는 거죠. 20년 점유. 근데 부동산 취득시효를 할 때 점유 취득시효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얘는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자, 두 가지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를 보기 전에 자, 두 장 앞으로 오셔서 160페이지 와보세요. 앞에서 했었던 점유취득시효 요건 좀 확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245조 1항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20년간 소유의사, 자주죠, 자주. 자,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마지막으로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거하고 좀 다르죠. 자, 등기부로 가보죠. 자, 164페이지 위에 245조 이제 2항에 보시면은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간 소유의사 평온하게 공연하게. 자, 추가적으로 선의 그리고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건이 7개입니다. 첫 번째 요건 등기한 자 씁니다. 1. 등기한 자 1. 자, 그다음 두 번째 10년. 세 번째 소유의사 자주죠, 자주. 넷째 평온. 다섯 번째 공연. 여섯 번째 선의. 일곱 번째 과실 없이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요건을 갖춰서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이상하죠. 처음에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를 했는데 10년 점유를 해서 소유자 된다는 거죠.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등기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란 사람이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 어떤 토지를 소유하는 걸로 자,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갑이 처음에 소유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관계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갑의 명의로 돼 있는 등기를 가져왔어요. 자, 시험에서 이렇게 원인 없이 등기가 됐다. 위조해서 등기됐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 무효입니다.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 될 수 있어야 없어요? 될 수 없어야 소유자 아닙니다. 을은. 근데 요 상태에서 을이야 위조해서 격려된 등기를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병 같은 경우는 을하고 계약을 해서 등기를 받았는데 위조해서 등기했다라는 거를 병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모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선이죠. 그리고 확인까지 했다면은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 등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병에게 격려된 등기 있죠. 이것도 무효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다는 거죠? 10년 흘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이 10년 흐르고 뿐만 아니라 자주 평온하게 공연하게까지 이렇게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는 병이 소유자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등기의 효력은 무효로 시작이 됐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이 등기가 무효로 출발이 된다고 하여도 이 요건 갖춰서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게 지금 동그라미 1번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처음에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둘째 줄에 나오죠.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효로 시작했던 등기라 하더라도 관계없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2번입니다. 2번. 그러나 이중보존 등기 무효다라고 돼 있죠. 이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중보존 등기라는 거는 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됐다는 거예요. 자, 원래 부동산이 하나인데, 자, 여기에 부동산이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 한 개. 그럼 당연히 등기부도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근데 부동산 한 개인데 한 개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가 개설됐다. 이런 걸 중복 등기라 그럽니다.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중 보존 등기가 시험에서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간적으로 먼저 된 선등기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늦어버린 후등기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고민하지 말고 후등기를 무효라고 하셔야 돼요. 중복등기, 후등기 무효 같은 경우는 단순한 무효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등기부 자체를 폐쇄시켜버려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위조해가지고 무효였던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하지만 중복등기, 후등기 무효 있죠? 너는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자, 만약에 선등기부에 소유자가 A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고민할 필요 없이 소유자가 A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을이 요거를 후등기 무효 요거를 위조해가지고, 자, 이거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또 팔아 먹었다는 거잖아요. 병한테 팔아 먹었다. 그럼 병은 무효 등기 받았으니까 역시 여전히 무효고, 이 상태에서 병이 1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로 점유를 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병이요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거는 무효 등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무효로 출발이 됐던 건 맞지만 요건을 갖췄으니까 내가 소유자야 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거는 단순한 무효가 아니라 중복 등기. 등기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복돼 있는 상태에서의 후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위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등기 승계가 인정된다. 자, 그래서 시효 취득자 명의로 해서 꼭 10년을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앞사람의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10년을 채워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합산이라고 합니다. 합산. 자, 둘째 줄에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서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합산이죠. 합산. 자, 내려갑니다. 밑에 2번 내려갑니다. 선의 무과실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선의 무과실은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고 점유가 선의 무과실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선의 점유가 추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입증 책임 없어요. 이거를 점유의 추정력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점유 추정력 몇 개 있었어요? 점유 추정력 몇 개 있었죠? 점유를 하면은 추정되는 힘이 있었습니다. 추정력 6개. 기억나세요 혹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기억나세요? 그 중에서 선의를 말하고 있죠. 선의 점유 같은 경우는 점유자 스스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추정이 되는데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과실 점유만큼은 스스로 입증할 책임입니다.
2번 단락, 동그라미 2번 단락. 점유자가 하는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당시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 개시는 점유를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무과실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악의로 바뀌어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내도록 선의무과실이야? 시작할 때만 선의무과실이야? 시작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3번의 효과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완성됐다는 건요, 10년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소유자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효긴 하지만 등기는 돼 있었죠. 처음부터 요건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하고는 다르게 등기 필요 없이 돼 있습니다. 등기. 곧바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예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은 갑이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연인이 아니죠. 자연인이 아니죠. 하지만 얘네들도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그러니까 얘네들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니은입니다. 무과실은 전 시효기간 통틀어야 돼요? 통틀지 않아도 돼요? 안 와도 된다 그랬죠? 언제만 무과실이면 되죠? 시작할 때만. 시작할 때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디귿, 갑이 무효 중복 보존 등기를 하셨네요. 여기서 말하는 중복 보존 등기,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중 보존 등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맞죠? 4번 정답이었죠. 이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중 등기가 잘 안 되는데 예전에 한 80년대 때는 수기로 등기부를 관리했어요. 전산으로 안 하고 그냥 써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뭐 착오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 과거. 요즘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전산이라서. 자, 이제 165페이지 네모 5번에 보시면은 선점, 습득 발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조문만 잘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자, 1번에 무주물 선점이라고 나오죠. 무주물이라는 거는 주인 없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 이거는 선점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단락 보세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점유하자. 그러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요,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바다에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주인 있어요, 주인 없어요? 주인 없지요. 무주물이라는 거죠. 무주물이에요. 그럼 이 무주물인 물고기를 낚시해가지고 낚아서 내가 선점했죠. 그럼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주에 부동산 나옵니다. 주인 없는 땅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선점이 안 됩니다. 부규라는 거죠. 부동산. 2번 내려갑니다. 유실물이요. 유실물이라는 거는 잃어버린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유실물도 습득한 자가 소유자 될 수 있는데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했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유자가 안 나타났죠. 그러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밑에 3번 내려갑니다. 매장물이네요. 매장물은 땅에 파묻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파묻혀 있는 거. 이거를 발견했던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어야. 근데 여기는 공고를 하고 1년 지나야 됩니다. 1년. 유실물은 6개월이고요. 매장물은 1년입니다. 숫자를 잘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실물 왜 6개월이에요? 네? 유실물은 왜 6개월이죠? 유실물이라서. 유실물이죠. 그래서 6개월이에요.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아니 유실물이잖아요. 유실물이라고 유. 그래서 몇 개월이야? 그래서 6개월이라는 유실물이라서.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자 이제 부합으로 가보겠습니다. 부합. 자 256조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고 그 자는 그 부동산에 뭔가 부합됐을 때 그 물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합이 됐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 갑이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이 소유한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을이 건물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임차인이 건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제 점유를 하는데 건물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변기가 너무 낡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변기를 교체했어. 그럼 변기를 갑이 설치했다는 거예요? 을이 설치했다는 거예요? 을이 설치했다는 거죠. 변기를. 자기 비용 들여서 설치했다고요. 변기를. 그럼 이 변기는 건물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합쳐져 있다.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합물. 합쳐졌다고. 합쳐졌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내가 설치했던 변기 뜯어서 갖고 가요? 냅두고 가요? 냅두고 가잖아. 뜯으면 돼요? 안 돼요?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다음 사람도 써야죠. 뜯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합물이죠. 뜯으면 안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야 건물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설치했다. 예?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럼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임대차 끝나죠. 뜯어가요? 안 뜯어가요? 뜯어갈 수 있죠. 뜯어갈 수 있죠. 이런 거는 부속물이라고 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치했는데 합쳐지면은 부합이고 안 합쳐지면 부속물이라는 거죠. 놔둡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갑소유라는 거예요? 을소유라는 거예요? 맞아요. 을소유라는 거죠. 안 합쳐졌어요. 건물하고 을소유죠. 그러면 변기, 부합물 같은 경우는 합쳐졌다 그랬죠? 그럼 이건 을소유요? 갑소유요? 갑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부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민법상 부합을 통해서 변기가 건물에 합쳐졌기 때문에 건물주 갑은 변기를 취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합물 취득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봤던 256조에서요. 자 부동산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죠. 갑.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있었던 거죠. 변기가요. 거기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뒷문장 봅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줄칩니다. 부속된 것. 이거는 부합물 말하는 거예요? 부속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속물 말하는 거죠. 부속물은 안 합쳐진다는 거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거는 을 거죠. 을 거. 에어컨은. 자 밑으로 갑니다. 의를 봅니다. 의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단락이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된 그 부합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확인하고요. 자 3번 단락 보세요.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결국 건물은 부동산이거든요. 자 건물은 부동산이고 변기는 동산이거든요. 지금 부동산하고 동산이 합쳐진 거거든요. 자 부동산과 동산이 합쳐졌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이 변기에 붙은 거예요? 변기가 건물에 붙은 거예요? 변기가 건물에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취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변기가 5억짜리 변기예요. 변기가 5억이에요. 네? 다이아 변기라고 해서 5억이었던 거죠. 근데 건물은 3억짜리 건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산의 가액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 동산 소유자가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동산 가격이 초과해도 부동산 소유자가 합성물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단락 같은 경우는 아까 조문에서 봤던 거죠. 부속시킨 물건. 부속물 말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안 합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4번에 보시면은 건물 증축과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요, 갑의 건물에 들어와서 변기 교체나 에어컨 설치 요런 게 아니라 아예 증축시켰다는 거예요. 층수를 늘려버렸다. 이 경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축시켰는데 증축시킨 그 부분의 독립성, 그 부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럼 이거는 합쳐졌다는 거다, 안 합쳐졌다는 거다? 안 합쳐졌다는 거죠. 그럼 부합이에요, 부속이에요? 그럼 부속이에요.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은 누구 소유가 된다? 을 소유가 된다. 을 소유. 자, 그런데 증축시켰는데 그 증축된 부분의 독립성 없어요. 그대로 기존 건물과 합쳐져 버렸다는 거죠. 이러면은 증축된 부분은 부속물이 아니고 부합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증축된 부분이 이렇게 부합물로가 된다면은 요 부분은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증축 부분에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했던 건물에 증축했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줄에 기존 건물에 구성 부분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요 경우는 부합됐다는 것이고, 이러면은 소유권이 갑한테 귀속되겠죠. 자, 그런데 셋째 줄은 뭐라고 돼 있냐? 셋째 줄,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안 합쳐졌다는 거고, 이런 건 뭐라고 한다? 부속물이다. 그럼 이건 을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다시 왼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왼편에 2번에서 나오는 건물, 농작물. 밑에 3번에 수목 나오죠. 이 2번과 3번은 토지랑 관련된 부합 문제. 앞서서 했던 거긴 한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을이란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절대 안 합쳐져요. 별개입니다, 별개.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만 열람을 해보더라도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같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죠. 만약에 을이요,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어요. 그럼 무단 신축한 건물이니까 이 건물은 갑 거예요, 을 거예요? 누구 거죠? 그래도 을 거잖아요. 그래도 을 거죠. 왜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밑에 토지에 부합되니까요, 부합되지 않으니까요. 부합되지 않아요. 건물은 절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을이요, 만약에 농작물을 심었다. 경작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심었어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귀속되는 거예요, 경작자 소유예요? 경작자 소유죠. 농작물도 부합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물하고 농작물이 나오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부합이 되는 것도 있죠. 수목이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네? 나무를 심으셨네, 나무를. 그럼 이 나무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무를 심게 되면은 이 나무가 을 소유라는 거예요, 갑 소유라는 거예요? 갑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갑한테 귀속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뭔 소리죠? 라디오 소리가 밖에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합니다,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수목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합쳐져서 갑의 것이 됐다. 그럼 기왕에 할 거 건물 지어요, 나무 심어요?
예? 건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화끈하게 건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 심어봤자 합쳐져 버린다는 거죠. 자, 건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줄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한 자가 자연스럽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농작물 같은 경우도 부합되지 않죠. 경작잡게 된다는 겁니다.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농작물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독립적인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 수목은요.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시면은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심었다는 거죠. 이 경우 수목은 토지에 부합돼 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단락 보세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과 같은 뭔가 권한을 가지고서 나무 심었죠. 이러면은 부합이 안 돼요. 자, 말씀드립니다. 수목은 원칙적으로는 부합이 됩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은 원칙. 근데 수목을 심었을 때 예외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을이 나무를 심을 때 무단으로 식재했던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서 심었다는 거죠. 뭐 임차권이라든지 토지 지상권으로 빌려가지고 나무 심었죠. 그러면은 안 합쳐진다는 겁니다. 추가하세요. 명인 방법. 명인이 뭔 말이죠? 이름을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치고 푯말 박는 거예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하게 되면은 수목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임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수목 집단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도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3가지입니다. 지금 첫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을 때. 둘째, 명인 방법을 해가지고 누구 건지 써놨을 때. 셋째, 임목법에 따라 등기했을 때. 이 3경우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 중개사법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중개사법. 나온다고요. 중개사법령. 예? 중개 대상물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자, 오른쪽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풀죠. 부합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보세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가지고서 토지에다가 뭔가 설치했다는 겁니다. 뭐 예컨대 나무 갖다 심었다는 거죠. 그럼 그 나무는 땅 주인 거다, 지상권자 거다? 지상권자 거라는 거죠. 부합되니까, 부합 안 되니까. 부합 안 되니까. 부합 안 되니까. 니은은 뭐가 보이죠? 니은의 단어 찾으세요. 권한 없이 또 더 찾아보세요. 경작. 그죠? 배추가 보여요. 배추 보이세요? 배추가 보이잖아요. 배추 이거 뭐예요? 농작물이에요. 농작. 예? 배추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자, 그러면 그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 거다. 그쵸? 역시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디귿. 뭐가 보이죠? 수목. 그쵸? 자, 근데 이 수목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심은 거예요? 권한 없이 심은 거예요? 권한 없이 심었잖아요. 그러면 수목은 부합돼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돼 버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속한다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리얼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해서 증축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축시켰을 때는 합쳐질 수도 있고 안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표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떤 표현 보이세요? 구조상 이용상에
독립성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독립성이 없다는 표현을 보면서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부합이요, 부속이. 독립성이 없다. 그죠? 합쳐졌다는 거죠. 합쳐졌다는 거죠. 부합이 떠올라야 돼요, 부합이. 합쳐진 거니까 그러면은 임차인 거다, 건물주 거다. 건물주 거예요. 그럼 리을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야 임차인 소유 띵 아니라는 거죠. 건물주 거다. 자,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이 옳았습니다. 3번 정답.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공유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유. 무조건 나오고 매년마다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 완전 중요해요. 목차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공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소유권을 보고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 파트는요, 이쪽 파트는 매년마다 기본 두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 자, 소유권 파트에서 첫 번째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첫째, 상린 관계라는 게 나와요. 상린 관계. 근데 비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번 순환 과정에서는 건너뛰었고요. 심화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시효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시간 효과로 취득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쵸? 이거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20년짜리 점유 취득 시효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었다. 자, 그럼 셋째, 기타 소유권 취득 관련해가지고 선점,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매장물의 발견, 이런 거. 자, 그리고 부합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합쳐지는 개념. 부합과 부속을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파트가 완전 중요합니다. 여기 여럿이서 함께 소유를 하는 공동소유가 나와요. 공동소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는 부동산 소유를 할 때 누군가가 단독으로 소유를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 공동소유 모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168페이지에 위쪽에 공유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3장, 3장 넘겨보세요. 174페이지. 174페이지 잡으시면은 합유가 있고 총유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소유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째, 공유. 둘째, 합유. 셋째가 총유.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요, 공유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공유가 중요하다. 무조건 나온다. 합유하고 총유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쩌리들입니다. 쩌리. 자, 그럼 우리는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유로. 168페이지로 돌아오세요. 공유. 자, 일단 먼저 위에 262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누군가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걸 우리는 공유라고 한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은 2번에 공유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분. 자,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한 필이에요. 한 필. 그러면 한 필짜리 토지가 있는 거니까 물건 몇 개인 거죠? 하나죠, 하나. 물건 하나죠. 그러면은 물건이 하나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있죠. 소유권도 무조건 한 개. 물건이 한 개밖에 없는데 소유권 2개 되고 3개 되고 불가능합니다. 소유권도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갑이나
뭐 누군가가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럼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유자 두 사람이죠. 그럼 소유권 몇 개여야 돼요? 그래도 하나예요. 그래도 하나라는 거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한 개가 100%라. 이 100%에 대해서 각자가 비율로 가지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걸 지분이라고 해요. 지분. 갑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결혼해가지고 집 살 때, 결혼해가지고 집 살 때 공동 명의한다 그러잖아요. 공동 명의하죠. 그때 지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예를 들어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뭐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2분의 1이다. 요런 형태로가 됐다면은 소유권 한 개를 둘이서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공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분의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첫째 지분은요. 지분은 첫째 분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둘이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야 땅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갑소유 여기를 을소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를 한다는 거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공유물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2분의 1 있죠. 요 2분의 1 지분은 반쪽에 국한돼 있다. 전체 퍼져 있다. 전체 퍼져 있어요. 전체 다 퍼져 있고요. 을 지분도 마찬가지죠. 전체에 다 퍼져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공유라는 거예요.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분산효라는 거죠. 분산되어 있다. 다음 두 번째,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자유롭다. 을 입장에서 갑하고 더 이상 공유 관계 유지하기 싫음. 갑하고 이제 공유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팔아도 된다 안 된다? 팔아도 돼요. 팔아도 돼요. 을이 병한테다가 지분 팔 때 갑한테 가서 동의를 받고 해야 돼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으면 지분 내 겁니다. 지분 내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양도해 버리기 가능합니다. 그럼 지분을 양도해 가지고 을이 갖고 있던 2분의 1 지분이 병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갑하고 이제 병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만 처분이 아니고요.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지분에 대해서 권리 행사 안 할 거라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지분에다가 이게 완전 반전이에요. 저당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반전입니다. 은행 가서 대출 땡길 때,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땅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죠.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분 들고 가서 은행에 지분 들고 가가지고 대출 땡길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분에 저당권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분을 저당 잡아요. 지분을 저당 잡아. 그럼 나중에 을이 돈 못 갚으면은 저당권자가 땅을 경매해요, 지분을 경매해요? 지분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럼 지분도 낙찰이 됩니까? 지분 낙찰됩니다. 지분을 누군가가 낙찰받게 되면은 갑하고 함께 또 공유를 하시겠네. 그죠? 경매 물건 검색해보세요. 경매 물건 검색해보세요. 그죠? 가격 순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경매 물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검색 안 해보셨어요? 이거 정렬할 때 가격 순으로.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제일 싼 거부터 비싼 것대로 정렬을 하죠. 그럼 제일 싼 거 5,000원. 이런 거 있어요. 5,000원.
농담 아니고 진짜 5,000원이에요. 그 들어가 보면은 지분 10,000분의 1 뭐 이런 거 있다고. 아시겠어요? 지분이 경매 들어온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양도, 포기, 저당권 설정.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처분이라고. 근데 이 처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병이요. 지분을 저당 잡고 있죠. 병이 땅을 저당 잡아요? 지분을 저당 잡아요? 지분을 저당 잡죠. 그러면 지분을 저당 잡는 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 토지에 어딘 곳에 국한돼 있겠어요? 퍼져 있겠어요? 퍼져 있는 거죠. 그죠? 지분이 퍼져 있으니까. 지분 자체가 분산 효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저당 잡게 되면은 그 저당권의 효력도 역시 등달아서 분산효다라는 겁니다. 자, 지분 개념이었습니다. 살펴보죠. 자, 168페이지 밑에 쪽에 자, 공유 지분 나오고 있고요. 263조를 확인합니다.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이 자유롭다. 처분은 세 가지를 뜻하는 것이다. 첫째, 양도하기. 둘째, 포기하기. 셋째, 저당권 설정하기. 요 세 가지가 처분입니다.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뒷문장 보시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할 때 있죠. 이때 같은 경우 지분의 비율로서 사용수익을 하게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267조입니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네요. 그럼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한테 귀속이 돼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 지분도 상속이 됩니다. 공유 지분도 상속돼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있어요?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이 지분 어디로 가요? 국가로 가요? 갑한테 가요? 갑한테 갑니다. 나머지 공유자한테 귀속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지분을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뒷문장 저당권 설정 나오고 있네요. 공유자들 동의는 필요 없다. 동그라미 4번 단락이요. 지분을 포기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포기라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포기. 행위죠. 포기. 포기하죠. 포기. 포기는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 포기는 의사표시예요. 아, 포기할래. 어? 때려칠래. 이거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에 186조라는 거죠. 법률에. 개강을 하고 종강의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합격합니다. 그런 분들이 합격해야 중간에 이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학원 안 나오세요. 갑자기 중간에. 뭐 하신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거죠. 법대로 한 거 자기가 선택한 거. 선택한 거에 포기는 의사표시해야. 그러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가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그렇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4번 단락 다시 보세요. 지분을 포기하는 거.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3번에 보시면은 공유물 보존 행위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자, 밑에 4번에 공유물 관리 행위 한 장 넘겨보세요. 5번에 보시면은 공유물 처분과 변경이 나옵니다. 첫째 무슨 행위요? 보존 행위. 첫째 보존 행위, 둘째 관리 행위, 셋째
처분행. 요 세 가지가 공유물과 관련된 이용관계들. 이용관계.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각자가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씩 뜯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의 뜻은 알고 있잖아요. 보존은 현상 유지를 보존이라 그러죠. 공유물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존행위입니다. 지금 조문에서 256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지만 그 뒷문장 보세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추가합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으로. 네? 공유하고 있던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토지를 자, 갑하고 을하고 경하고 세 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은 3분의 1씩이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우리 셋이서 땅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땅에 가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신 거죠. 무단점. 할머니가 무단점유 하세요. 그럼 할머니 고생하시니까 냅둬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셋이서 손잡고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하면 돼요? 단독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병이 할머니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나가세요. 물권적 반환 청구. 공유 토지 인도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이 해도 되고 을이 해도 돼요. 왜냐면은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지금 제3자를 상대로, 외부의 제3자를 상대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단독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할머니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무단 신축합니다. 할머니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를 청구하셔야 돼요? 철거 청구죠. 그죠? 방해 제거 청구. 할 수 있죠. 만약에 제3자가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거죠.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소하라고. 말소. 왜 위조하고 그럽니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 전부 다 지금 반환을 청구하든 제거 청구하든 말소 청구하든 이것들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제3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보존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일단 동그라미 1번 단락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단락 첫째 줄.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를 하는 거고, 둘째 줄. 다른 공유자들한테도 이익이 된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세요.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 무효 등기를 하셨네요. 자, 이렇게 원인 무효 등기가 됐다는 거는 위조해가지고 등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예, 말소 청구할 때 내 지분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만큼 말소 청구해요?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해요? 그냥 전부에 대해서 싹 다 말소시켜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 단락 보세요.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런데 5번 달랑 내려갑니다.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용수익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이런 것들은 다 돈이랑 관련된 거죠. 자,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거 있죠. 돈과 관련된 거. 돈. 네?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사용수익의 문제. 이건 보존행위라고요? 보존행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분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 병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무단으로 몇 개월 동안 쓰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3개월 동안 무단으로 쓰셨대요. 그러면 할머니 3개월치 사용료 내놓으시라고. 할머니 사용료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개월치 사용료를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3분의 1만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은요,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한 달 월세 100만 원이에요. 3개월 쓰셨으니까 300이죠. 300. 그럼 병이 300 달라고 할 수 있다?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100만 원. 사용료를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금 청구한다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거나 돈과 관련된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분 비율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밑에 4번에 관리 행위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